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동안에 잘 쉬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의 야외 유세 도중에 피격 사건이 발생이 됐고요. 뭐 다행스럽게 이 관련된 사진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의 귀에서 조금 그러니까 피가 좀 흐르는 사진들이 보이죠. 그리고 경호원들이 그를 보호하는 그런 사진들. 그리고 다행스럽게 뭐 생명에는 전혀 뭐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좀 사진을 좀 남겼어요. 트럼프가.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피격 사건의 암살 사건의 가장 좀 상징적인 사진? 좀 압권 중에 압권이 바로 이 사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전 세계에 타진이 되면서 확실히 강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이번 피격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의 이미지가 좀 확고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밑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캡처를 좀 해갖고 온 내용들인데 의미 있죠? 예, 이 사진이. 예, 보통 사람은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나라의 대선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 탑이라고 하는 그쵸? 예, 미국의 대선 후보로서의 일반인과는 좀 넘사벽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기백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미지를 통해서 대선 레이스에 조금 더 한 발 좀 다가서는 그런 모습들, 이미지를 좀 심어줬다는 게 이번 트럼프 피격 사건에서 트럼프가 얻었던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와 관련해서 무슨 뭐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구간들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과연 공화당과 민주당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팅 사이트에서 6%씩 지금 밀렸습니다. 조 바이든은 6%가 밀리는 모습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6%가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도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딱 받아들이는 이미지하고 배팅 사이트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뭐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건 이후에 뭐 백악관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당연히 뭐 이게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도 뭐 그는 괜찮다. 그리고 지역 의료 시설에서는 검사를 받고 있다. 라는 내용들로 뭐 괜찮다라는 시그널들을 좀 보낸 상태고요. 그리고 백악관 경호국에서도 경호국은 이제 번호 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추가 정보는 가능할 때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언론 보도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뭐 미국 정치권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뭐 당연히 뭐 이를 규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녕을 기원하는 메시지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문제인 거죠. 뭐 물론 이제 이게 사람의 생명하고 이제 직결되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지지자 중에 한 명이 또 현장에서 또 좀 유명을 좀 달리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벌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들 가지고 뭔가 토씨를 잡을 만한 뭔가 이제 책을 잡을 만한 내용들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행위를 좀 규탄을 한다라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는 대선 선거 광고도 가능한 한 빨리 좀 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인간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뭐 도널드 트럼프가 다행인 게 뭐 고맙긴 하겠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상황들이 전개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본인이 스스로가 이번 대선을 그냥 나는 정면도로 팔 거야라는 얘기들도 하긴 했지만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잡음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별의별 후보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셸 오바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뭐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은 뭐 트럼프한테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설령 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 오히려 만약에 조 바이든을 대체할 다른 후보들을 좀 내보낸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이번 대선이 아닌 차기 대선 주자를 내보내는 게 맞고요. 단순하게 이번 대선을 위해서 후보를 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패착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또 이 대선만을 위해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총대 안 매거든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쉽게 후보자들이 나서지도 못할 거다. 그렇다고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냥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 대결 구도로 가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죠. 어찌됐든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경제 정책 자체가 다소 조금 색깔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국내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특히 이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차별화가 되게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오픈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신재생 쪽이라든지, 그리고 전쟁 관련, 뭐 방산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신재생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2차전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방사는 오히려 저는 뭐 전쟁의 종식이 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미국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트럼프의 전체적인 글로벌 뭐 이제 교통정리, 글로벌 질서의 가장 큰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제 나토는 이제 나토대 나름대로 이제 방위선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어서, 오히려 가성비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재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트럼프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파리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제 정책 방향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섹터가 바로 그 섹터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약간은 좀 심리적으로 센티 측면에서 조금은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시그널들은 일단은 뭐 LG엔소를 봤었을 때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반영이 된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 이제 대선이라든지 요 대선 후보에 대한 무게감들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좀 건드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뭐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 정책에 좀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밀었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약화될 수 있다. 그럼 약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자생적으로 각각의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과거에 보여줬던 성장 동력만큼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들, 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국면, 뭐 올라가려고 이제 막 폼 잡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어떤 쪽으로 갈지, 그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의 뭐 수장들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CEO들도 마찬가지고, 과연 바이든에 배팅을 할 건지 트럼프에 배팅을 할 건지.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 배팅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막 트럼프 만나고 막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빨리 만나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물론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기 때문에 눈치가 보일 수 있어. 근데 어찌됐든 다음 정권은 뭐 정권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권력이 어느 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액션들을 좀 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다 할 뭔가 움직임들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늘 아쉽죠. 우리나라 정부는. 뭐 정부가 잘 돼야지, 그죠? 하나의 국가가 잘 돼야지 그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방향성도 되게 잘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 기업들한테만 다 맡겨놓고 있는 듯한 느낌. 지금은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나게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발생이 된 거는 맞고요. 또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당분간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속보 형태로 좀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